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성 군공항 이전 보상을 노리고 이 투기 세력들이 소규모 벌집주택을 짓고 있는 이런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화성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군공항 이전 이슈를 타고 화성에는 소규모 벌집주택들이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있습니다. 투기로 보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이런 그 보상사업에 투기 세력이 몰리는 이유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는 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토지, 건축물, 지작물, 영업권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투기 세력은 현행 법령상 정해진 이 보상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상 사업에서 이 가장 많은 차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목적물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후하고 또 검증이 어려운 유실수 같은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유실수 같은 경우는 구루당 얼마로 보상되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에 맞춰서 싸구려 작물을 이렇게 심어두는 그런 식인 거죠.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이 화성 군공항 예정지 인근의 이 벌집주택 이 문제는 아마도 이주자 택지를 노린 그런 투기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단순한 금전보상, 돈으로 하는 보상 이외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돈 말고 그 밖의 이주대책을 추가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보상의 원칙에 맞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수용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률 78조의 이주대책의 수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단순한 이런 금전 보상이 아니라 이주대책으로 마련되는 이주자 택지 같은 이런 보상이 투기 세력에게는 현실적으로 더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이 시세에 비해서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점을 노리고 이 화성의 이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 소규모 벌집주택은 건축법상 요건이 좀 까다로운 허가 절차가 아니라 간단한 신고 절차에 따라서 보다 쉽게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투기 세력은 이런 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14조에 건축신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건축신고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 11조 3항에는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결국 신고 대상 이런 건축물의 또 내용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건축법 시행령 11조 3항 1호에 정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 화성에 지어지고 있는 이 벌집주택이 요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로서 간단하게 건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들 그 투기 세력은 각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식으로 이 투자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어서 그런 행위 자체를 현행법상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현행법상의 그 빈틈을 계속 파고드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 세력에 의해서 멀쩡한 재화가 낭비되고 또 엄청난 국고가 이렇게 축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상을 하는 주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인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지, 또 보상 목적으로 건축되거나 식재하는 등 보상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엄격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같은 법, 공익사업 보상법에 따르면, 시행령 40조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예외 규정으로 우항해서 여러가지 규정을 또 정하고 있고, 예외 대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람, 이후에 해당 건축물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제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감시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 투기 세력을 좀 속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주택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수시 방문 또는 드론 촬영, 이런 것들로 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투기 세력의 반대로 개발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국庫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지 않았나,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울러 우리 질문자와 같은 이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동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투기 활동으로 의심되면 관공서에 좀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이들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